우리 엄마랑 닮았어요. 도연의 갑작스러운 말에 하리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집게를 놓칠 뻔했습니다. 단골도 아닌 아이에게 그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어요. 엄마요? 하린이 조심스럽게 묻자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예쁜 분이셨나 봐요. 하린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하자 도연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정말이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날 이후로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도연은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났고 하리는 이유 없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이의 착각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아주 작은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한 채였습니다. 하린도, 도연도, 그리고 멀리서 이 장면을 바라보던 또 다른 사람도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겨울밤 서울 성북동 뒷골목입니다. 낡은 주택가 사이로 난 좁은 길,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한 이곳에 철거된 포장마차 잔해가 흩어져 있습니다. 부서진 붕어빵 틀, 찢어진 천막, 그리고 그 사이로 흐르는 흙탕물. 겨울비가 내린 뒤라 골목바닥은 진흙과 오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윤세강 54세 나이. 세광그룹 회장이라는 이름표가 무색하게 그는 지금 흙탕물 속에 두 무릎을 완전히 꿇어 앉았습니다. 캐시미어 코트는 진흙으로 얼룩졌고 수백만 원짜리 수제 구두는 오물에 잠겨 있습니다. 하지만 세강은 그것조차 신경 쓰지 않는 듯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술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 한 소녀가 서 있습니다. 정아린 18살. 고등학교 3학년 교복은 군데군데 찢어져 있고 왼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습니다. 맨살이 드러난 무릎에는 핏자국이 선명했죠. 하리는 멍한 얼굴로 세강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눈동자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심지어 놀라움조차 없었습니다. 세강의 옆에는 9살 소년이 서 있습니다. 윤도현, 세강의 손자입니다. 도현은 하린의 오른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하린의 손을 놓지 않으려는 듯 힘을 주고 있었죠. 도현은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누나는 놔버린 적 없어요. 골목 안쪽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양복내 65살의 동네 아줌마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하린에게 다가온 양복내는 소녀를 끌어안았습니다. 하린아, 괜찮냐? 애가 이게 무슨 꼴이냐? 양복내의 목소리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세강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는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빠가 너무 늦게 왔다. 그 말이 떨어지자 골목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양복내의 눈이 커졌고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재벌 회장이 길거리 여고생한테? 카메라가 천천히 뒤로 물러납니다. 골목 전체가 시야에 들어옵니다. 부서진 포장마차, 바닥에 흩어진 붕어빵 틀, 그리고 골목 입구에 세워진 경찰 차량의 적색등이 회전하며 어둠을 가르고 있습니다. 무릎 꿇은 재벌 회장과 그를 내려다보는 가난한 여고생. 이 기묘한 장면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나레이션이 조용히 깔립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윤세강 회장은 정아린을 사기꾼으로 의심했습니다. 재벌가에 접근하려는 또 하나의 친자 사기단이라고 생각했죠. 그런 세강이 지금 흙탕물 속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모든 파국은 손자 윤도현이 던진 단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한 달 전
같은 골목입니다. 포장마차는 멀쩡했고 붕어빵 굽는 냄새가 골목 가득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깨끗한 교복을 입고 포장마차 앞에 서서 붕어빵을 뒤집고 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따뜻한 불빛이 소녀의 얼굴을 비춥니다. 저녁 6시, 겨울 해가 지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골목 입구에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9살 도연이 내립니다. 교복을 단정하게 입은 소년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마치 인형 같은 얼굴이었죠. 운전기사가 뒤따라 내렸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는 조심스럽게 도연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엄마를 잃은 뒤로 거의 말을 하지 않는 도련님을 보살피는 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도연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코끝이 살짝 움찔했습니다. 붕어빵 냄새를 맡은 것이었죠.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포장마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올려다봤습니다. 저거 먹고 싶어요. 기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연이 무언가를 원한다고 말한 것은 엄마가 돌아가신 후 처음이었습니다. 3달 만에 처음 나온 말이었죠. 도연과 기사가 포장마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하리는 붕어빵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더 진하게 퍼졌습니다. 도연이 포장마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붕어빵을 굽고 있는 하린의 얼굴을 봤습니다. 순간 도연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벌어졌습니다. 도연은 하린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3달 동안 감정 없던 눈동자에 무언가가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의 입이 열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 누나,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운전기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리는 붕어빵을 뒤집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타이틀이 화면에 천천히 떠오릅니다. 재벌 소년이 붕어빵 파는 가난한 여고생을 보고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다라고 하는데 새벽 5시 성북동 달동네입니다. 좁은 원룸에서 할인이 눈을 뜹니다. 할머니 고말순이 산소호흡기를 코에 꽂고 힘겹게 숨을 쉬고 있습니다. 할인은 할머니 이마에 손을 댑니다. 열은 없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교복을 입습니다. 작년 것이라 소매가 조금 짧습니다. 새 교복살 여유는 없습니다. 할머니 병원비만 한 달에 100만 원 넘으니까요. 냉장고를 엽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아침은 거릅니다. 점심은 학교 급식으로요. 계단을 내려갑니다.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어젯밤 12시까지 포장마차에서 붕어빵을 구웠습니다. 잠은 4시간 남짓 잤습니다. 지하철역까지 15분을 걷습니다. 하리는 걸으면서 생각합니다. 오늘 장볼 돈이 있나? 통장 잔액은 얼마나 남았나? 학교 종이 칩니다. 오후 4시 수업이 끝났습니다. 아이들은 PC방으로 카페로 향합니다. 하리는 반대 방향으로 걷습니다. 혼자입니다. 친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만날 시간이 없을 뿐이죠. 지하철을 탑니다. 남대문 시장까지 1시간 걸립니다. 재료상에서 밀가루, 파탕금, 식용유를 삽니다. 현금으로 사면 1,000원 깎아줍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다시 지하철을 탑니다. 오후 6시 성북동 골목입니다. 하리는 포장마차를 끌고 나옵니다. 자리를 잡습니다. 천막을 펼치고 테이블을 세우고 기계를 올립니다. 붕어빵 기계에 불을 켭니다. 반죽을 만듭니다. 비율을 외우고 있습니다. 1년 넘게 해온 일이니까요. 기계가 뜨거워졌습니다. 기름을 두릅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납니다. 반죽을 붓고 파탕금을 올리고 뚜껑을 닫습니다. 3분 후 금빛 붕어빵이 나옵니다. 첫 손님이 옵니다. 학생, 붕어빵 3개 주세요. 네, 잠시만요. 1,500원을 받습니다. 6시 30분 양복네가 나타납니다. 단골입니다. 야, 네 팔자도 참 기구하다. 엄마 아빠도 없이 할매 병수발에 학교 다니면서 이것까지 하고 양복네는 붕어빵을 5개 삽니다. 할매는 좀 어떠시냐? 비슷해요. 병원비는 감당되냐? 네, 그럭저럭요. 거짓말입니다. 감당 안 됩니다. 밤 9시 마지막 손님이 갑니다. 매출을 셉니다. 35,000원. 재료비 빼면 2만 원. 한 달이면 60만 원. 병원비 100만 원에는 40만 원 부족합니다. 집에 돌아갑니다. 할머니가 깨어 계십니다. 밥은 먹었냐? 학교에서 먹었어요. 거짓말입니다. 편의점 할인 도시락을 데워 할머니 앞에 놓습니다. 할머니, 미안하다. 왜요? 이 할미 때문에 네가 고생이다.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컸는데요. 창밖으로 눈이 내립니다. 하리는 골목을 내려다봅니다. 내일도 모레도 붕어빵을 구울 것입니다. 언제까지일까요? 할머니는 낫지 않습니다. 폐암 말기니까요. 길어야 1년.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눈을 감습니다. 18살 소녀의 하루가 이렇게 끝납니다. 다음 날 저녁 도연이 또 옵니다. 검은 세단이 멈춰 서고 도연이 내립니다. 혼자 포장마차로 걸어갑니다. 김 기사는 차 안에서 지켜봅니다. 또 왔네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붕어빵 5개요. 할인이 웃으며 포장합니다. 도연은 포장마차 옆 작은 의자에 앉습니다. 하나를 꺼내 먹습니다. 맛있죠? 네. 매일 와요? 네. 누나 이름이 뭐예요? 정할인이요. 너는? 윤도현. 할인이 웃습니다. 도연도 살짝 웃습니다. 3달 만에 처음 짓는 미소입니다. 그날부터 도연은 매일 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 붕어빵을 사 먹고 할인과 짧은 대화를 나눕니다. 할인은 점점 도연에게 정이 듭니다. 불쌍한 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경 서만식이 나타납니다. 34세 젊은 순경입니다. 여기 소문 자자하던데요. 무슨 소문이요? 재벌집 도련님이 맨날 온다며요. 제가 시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만식이 붕어빵을 삽니다. 한 입 먹습니다. 눈이 커집니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비결이 뭐예요? 정성이요. 근데 진짜 재벌집 애가 와요? 할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조심하세요. 재벌들은 원래 까다로워요. 그날 밤 할인은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할머니, 요즘 단골이 생겼어요. 누군데? 9살 꼬마요. 엄마가 보고 싶대요. 말순이 한숨을 쉽니다. 불쌍한 것. 할인아, 너 착하게 대해줘라. 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도연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옵니다. 학원이 끝나는 저녁 6시 30분, 정확히 같은 시간입니다. 도연아, 또 왔네. 오늘은 뭐 먹을래? 붕어빵 5개요. 도연은 옆 의자에 앉습니다. 할인이 포장하는 동안 지켜봅니다. 누나, 응? 학교 재미있어요? 그냥 그래. 너는? 저도 그냥 그래요. 도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감정하지는 않습니다. 감정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너 왜 맨날 여기 와? 도연이 잠시 생각합니다. 누나 보면 마음이 편해요. 왜?
엄마 생각나서요. 좋은 기억으로요. 할인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9살 아이가 엄마를 잃었다니. 할인도 어릴 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그 슬픔을 압니다. 엄마가 보고 싶구나. 네. 근데 누나 보면 덜 슬퍼요. 할인이 도연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도연이 웃습니다. 환하게 웃습니다. 김 기사가 차 안에서 이 장면을 봅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도련님이 웃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 보는 웃음입니다. 김 기사는 핸드폰을 꺼냅니다. 전화를 겁니다. 세강이 받습니다. 뭔가, 회장님, 도련님이 웃으셨습니다. 뭐? 지금 그 여학생 포장마차 앞에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입니다. 세강은 전화를 끊습니다. 의자에 깊이 앉습니다. 손자가 웃었다니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합니다. 길거리 여고생 때문에 손자가 웃는다는 게 마음에 걸립니다. 세강은 비서를 부릅니다. 실장, 그 여학생 신원 파악했나? 네, 회장님. 정아린 18살. 성북동 거주. 부모는 어릴 때 교통사고로 사망. 할머니와 단둘이 삽니다. 학교 성적은 중상위권. 특이사항 없습니다. 할머니는 고말순 73. 폐암 말기 환자입니다. 병원비 때문에 할인 학생이 붕어빵 장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세강이 턱을 괴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가난한 여고생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석연치 않습니다. 정과는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SNS는 거의 안 합니다. 친구도 많지 않고요. 세강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겉으로는 문제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방심할 수 없습니다. 계속 지켜봐. 수상한 움직임 있으면 바로 보고하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나갑니다. 세강은 혼자 남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세강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다음 날 저녁 도연이 또 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7시입니다. 도연아, 오늘 왜 늦었어? 학원 끝나는 시간이 늦어졌어요. 배고프겠다. 붕어빵 먹을래? 네. 도연이 환하게 웃습니다. 할인도 웃습니다. 둘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붕어빵을 먹으며 웃습니다. 차 안에서 김 기사가 이 장면을 또 사진 찍습니다. 세강에게 보고하기 위해서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 할인은 평소보다 일찍 포장마차를 엽니다. 주말이라 손님이 많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붕어빵 기계를 세팅하고 반죽을 만듭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영하 5도입니다. 할인의 손이 시립니다. 4시쯤 검은 세단이 골목 입구에 나타납니다. 할인의 가슴이 뜁니다. 도연입니다. 차 문이 열리고 도연이 뛰어내립니다.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누나, 환하게 웃으며 달려옵니다. 도연아, 오늘 왜 일찍 왔어? 토요일이라 학원 없어요. 누나 보고 싶어서 일찍 왔어요. 할인의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아직 준비 중인데 조금만 기다려줄래?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연이 포장마차 옆에 섭니다. 할인이 붕어빵을 굽는 모습을 신기하게 지켜봅니다. 반죽이 부어지고 파탕금이 올라가고 뚜껑이 닫힙니다. 3분 후 금빛 붕어빵이 나옵니다. 우와, 신기해요. 도연이 눈을 반짝입니다. 먹어볼래? 네. 할인이 각 구운 붕어빵을 건넵니다. 도연이 호호 불며 먹습니다. 행복한 표정입니다. 그때 골목 안쪽에서 큰 트럭이 나타납니다. 이사 짐 싣는 용달 트럭입니다. 골목이 좁아서 트럭이 빠듯하게 지나갑니다.
운전자는 사이드 미러를 보며 조심스럽게 후진합니다. 하지만 경적을 울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후진합니다. 도연은 붕어빵 기계를 구경하느라 트럭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포장마차 바로 옆까지 트럭이 다가옵니다. 할인이 재료를 정리하다가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봅니다. 트럭이 도연 쪽으로 후진하고 있습니다. 1m, 50cm, 30cm, 점점 가까워집니다. 할인의 심장이 멎습니다. 도연아, 소리치며 몸을 던집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본능입니다. 도연을 밀어냅니다. 있는 힘껏 밀어냅니다. 쾅! 할인이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집니다. 무릎이 먼저 땅에 닿습니다. 그 다음 팔꿈치가 닿습니다. 피부가 벗겨집니다. 교복 바지가 찢어집니다. 피가 배어나옵니다. 끽! 트럭이 급정거합니다. 할인이 쓰러진 곳에서 불과 10cm 앞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할인이 트럭에 깔렸을 겁니다. 도연은 포장마차 옆에 넘어져 있습니다. 할인이 밀어낸 덕분에 다치지 않았습니다. 양복내가 옆 가게에서 뛰어나옵니다. 아, 눈깔이 장식이냐? 후진하면서 경적도 안 울려. 트럭 운전석으로 달려갑니다. 운전자가 내립니다. 40대 남자입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사람 칠 뻔했잖아. 주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웅성거립니다. 도연이 일어나 할인에게 달려옵니다. 할인은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흐릅니다. 팔꿈치도 피투성이입니다. 교복은 찢어지고 더러워졌습니다. 누나. 도연이 할인 곁에 무릎 꿇습니다. 손을 잡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누나, 괜찮아요? 아파요? 할인은 이를 악뭅니다. 아픕니다. 많이 아픕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웃으려 노력합니다. 괜찮아. 넌 안 다쳤지? 네, 전 괜찮아요. 근데 누나가. 도연이 울먹입니다. 서만식 순경이 달려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양복내가 소리칩니다. 이 트럭 기사가 애를 칠 뻔했어요. 경적도 안 울리고 후진했다고요. 할인이 일어서려 합니다.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갑니다. 무릎이 후들거립니다. 도연이 부축합니다. 9살 아이가 18살 누나를 부축합니다. 누나, 병원 가야 해요. 괜찮아. 안 괜찮아요. 피나잖아요. 양복내가 다가옵니다. 할인아, 도연이 말이 맞다. 병원 가야 해. 할인이 고개를 젓습니다. 병원비가 부담입니다. 아줌마, 전 괜찮아요. 그냥 소독하면 돼요. 무슨 소리야? 저렇게 찢어졌는데. 그때 골목 입구에서 검은 세단이 급정거합니다. 김 기사가 뛰어내립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도련님, 달려와 도연을 확인합니다. 온몸을 살핍니다. 다치신 데 없으세요? 전 괜찮아요. 근데 누나가 날 구했어요. 도연이 할인을 가리킵니다. 김 기사가 할인을 봅니다. 피투성이 무릎, 찢어진 교복, 창백한 얼굴. 얼굴이 굳습니다. 즉시 핸드폰을 꺼냅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할인이 손사래를 칩니다. 전화 끊으세요. 저 괜찮아요. 하지만 김 기사는 이미 상황을 보고합니다. 도련님이 사고 날 뻔했는데 그 여학생이 구했습니다. 네, 지금 다쳤습니다. 구급차가 옵니다. 구급대원들이 할인을 들것에 눕힙니다. 도연이 따라가려 합니다. 저도 갈래요. 김 기사가 도연을 막습니다. 도련님은 안 됩니다. 회장님께서 집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싫어요. 누나 혼자 보내면 안 돼요.
도연이 울며 소리칩니다. 하지만 김 기사는 단호합니다. 도연을 차에 태웁니다. 도연이 차창을 두드립니다. 누나, 누나. 구급차가 떠납니다. 하리는 들것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아파서가 아닙니다. 도연이 우는 모습이 마음 아파서입니다. 세광그룹 회장 저택, 세강은 전화를 받고 서재에서 일어섭니다. 손자가 사고 날 뻔했다니, 그 여학생이 구했다니, 세강의 마음이 복잡합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손자를 구해줬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심됩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닐까? 손자를 구해서 은혜를 입히려는 계산된 행동은 아닐까? 세강은 비서를 부릅니다. 실장, 그 사고 현장 CCTV 확보해.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야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월요일 아침 세광그룹 본사 회장실입니다. 세강은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앞에는 비서실장과 보안팀장이 서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노트북이 놓여 있고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사고 현장입니다. 트럭이 후진합니다. 도연이 포장마차 옆에 서 있습니다. 할인이 갑자기 몸을 던집니다. 도연을 밀어냅니다. 할인이 쓰러집니다. 영상이 끝납니다. 세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시 재생합니다. 한 번 더 봅니다. 그리고 또 봅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회장님, 보시다시피 그 학생이 도련님을 구한 건 맞습니다. 세강이 영상을 멈춥니다. 할인이 도연을 미는 장면에서 정지시킵니다. 할인의 얼굴을 확대합니다. 놀란 표정, 다급한 표정입니다. 계산된 표정이 아닙니다. 트럭 기사는 조사했나? 보안팀장이 답합니다. 네, 회장님. 단순 실수였습니다. 경적 고장으로 소리가 안 났고 사이드미러만 보고 후진하다가 사각지대에 있던 도련님을 못 본 겁니다. 그 학생이랑 연결고리는 없습니다. 완전히 무관한 사람입니다. 세강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연이었다는 뜻입니다. 할인이 일부러 꾸민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학생 병원비는 본인이 냈습니다. 53,000원. 치료 결과는 피부 찰과상. 일주일 정도면 회복됩니다. 세강은 창밖을 봅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입니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 여학생이 손자를 구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구했습니다.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세강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길거리 여고생이 재벌 손자에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실장, 네, 회장님. 그 학생 신원 더 깊이 파봐. SNS, 교우관계, 과거 행적 전부 다. 이미 조사했습니다만. 더 파. 뭔가 있을 거야. 실장이 망설입니다. 회장님, 그 학생은 정말 깨끗합니다. 정가도 없고 SNS도 거의 안 하고 친구도 많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평범한 애가 왜 재벌 손자한테 집착해? 집착이라기보다는 세강이 실장을 쏘아봅니다. 실장이 입을 다뭅니다. 계속 감시해. 매일 보고하고. 알겠습니다. 실장과 보안팀장이 나갑니다. 세강은 혼자 남습니다. 다시 영상을 재생합니다. 할인이 도연을 구하는 장면을 또 봅니다. 세강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저 나이에 타인을 위해 몸을 던질 수 있다니. 대단한 용기입니다. 아니면 대단한 계산일 수도 있고요. 세강은 서랍을 엽니다. 오래된 봉투가 있습니다. 겉면에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정미연. 세강은 봉투를 만집니다. 열지 않습니다. 그냥 만질 뿐입니다. 20년 전 일이 떠오릅니다. 세강이 34이었을 때입니다.
사업 확장 중이었죠. 바쁜 시기였습니다. 그때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정미연이라는 이름의 여자였습니다. 세강은 고개를 젓습니다. 옛날 일입니다. 지나간 일입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습니다. 서랍을 닫습니다. 그날 저녁 세강은 손자 방에 갑니다. 도연이 책상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강이 뒤에서 봅니다. 그림 속에는 붕어빵을 굽는 누나가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옆에 작은 자기 자신도 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습니다. 세강의 표정이 굳습니다. 도연아? 도연이 깜짝 놀라 돌아봅니다. 할아버지, 뭐 그려? 그냥요. 도연이 그림을 숨기려 합니다. 하지만 세강은 이미 봤습니다. 도연아, 요즘 그 누나 자주 만나니? 도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할아버지. 누나 좋아요. 왜 좋은데? 착해요. 그리고 누나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세강이 의자를 당겨 앉습니다. 도연과 눈높이를 맞춥니다. 도연아, 할아버지 말 잘 들어줄래? 네. 그 누나 이제 만나지 마라. 도연의 눈이 커집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왜요? 할아버지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누나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도연이 소리칩니다. 세강이 놀랍니다. 손자가 자기한테 소리를 지른 건 처음입니다. 도연아, 목소리 낮춰. 누나는 절 구해줬어요. 할아버지도 영상 보셨잖아요. 그건 알아. 하지만 할아버지는 누나를 몰라요. 누나는 진짜 착해요. 엄마처럼 따뜻해요. 세강이 움찔합니다. 엄마처럼 따뜻하다니. 도연아, 그 누나가 엄마랑 닮았다고 해서 엄마가 되는 건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누나 보면 엄마 생각이 덜 슬퍼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세강의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습니다. 도연아, 할아버지 말 들어. 그 누나 만나지 마. 싫어요. 도연이 방문을 열고 뛰쳐나갑니다. 세강이 부릅니다. 도연아. 하지만 도연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강은 혼자 도연 방에 남습니다. 책상 위 그림을 봅니다. 웃고 있는 누나와 도연을 봅니다. 세강은 한숨을 쉽니다. 손자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다음 날 세강은 비서를 부릅니다. 실장, 도연이 학원 스케줄 조정해. 어떻게요? 매일 저녁 9시까지 학원 있게 만들어. 그 여학생 만날 시간 없게. 하지만 도련님이 힘들어 하실 텐데요. 상관없어. 어차피 공부 많이 해야 해. 알겠습니다. 실장이 나갑니다. 세강은 창밖을 봅니다. 미안하다, 도연아. 하지만 이게 너를 위한 일이다. 그날 저녁 세광그룹 부회장 장유철이 세강을 찾아옵니다. 51살의 장유철은 세강의 사촌 동생입니다. 회사에서 2인자 자리를 노리고 있죠. 형님, 요즘 손자 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죠? 세강이 차갑게 봅니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물론이죠. 하지만 형님, 그 여학생 문제 제가 해결해 드릴까요? 무슨 소리야? 장유철이 웃습니다. 음흉한 웃음입니다. 길거리 여고생 하나쯤이야 조용히 처리할 수 있죠. 돈으로든 협박으로든. 세강의 눈빛이 차가워집니다. 유철아, 선 넘지 마. 에이, 형님. 전 그냥 돕겠다는 겁니다. 필요 없어. 나가. 장유철이 손을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장유철이 나갑니다. 월요일 저녁 하리는 평소처럼 포장마차 앞에 섭니다. 6시 30분입니다. 도연이 올 시간이죠. 하리는 붕어빵을 굽고 있지만
계속 골목 입구를 봅니다. 검은 세단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7시가 됩니다. 도연이 오지 않습니다. 하리는 조금 걱정됩니다. 7시 30분이 됩니다. 여전히 도연은 오지 않습니다. 양복래가 포장마차 앞을 지나갑니다. 하린의 표정을 봅니다. 왜 그래? 누구 기다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 그 재벌집에 기다리는 거지? 안 왔어? 네.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재벌들은 원래 그래. 심심풀이로 놀다가 떠나는 거야. 하리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양복래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밤 9시 하리는 포장마차를 정리합니다. 결국 도연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합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계속 오지 않습니다. 금요일 저녁 하리는 포장마차를 펼칩니다. 오늘도 도연이 안 올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때 골목 입구에 검은 세단이 나타납니다. 하린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도연입니다. 차 문이 열리고 도연이 내립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릅니다. 뛰어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걸어옵니다. 표정도 어둡습니다. 도연아. 하린이 반갑게 부릅니다. 도연이 포장마차 앞에 섭니다. 누나, 안녕하세요. 어디 아팠어? 왜 안 왔어? 학원 시간이 바뀌었어요. 늦게 끝나요. 그랬구나. 괜찮아? 도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눈빛은 슬픕니다. 하린이 붕어빵을 건넵니다. 많이 보고 싶었어. 저도요. 도연이 붕어빵을 받습니다. 하지만 먹지 않습니다. 그냥 들고 있을 뿐입니다. 하린이 걱정스럽게 봅니다. 도연아, 무슨 일 있어? 누나. 응? 할아버지가 누나 만나지 말래요. 하린의 손이 멈춥니다. 붕어빵을 뒤집다 말고 도연을 봅니다. 왜? 모르겠어요. 그냥 안 된대요. 하린은 알 것 같습니다. 재벌 회장이 길거리 여고생을 좋게 볼 리 없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도연이 하린을 똑바로 봅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몰래 올 거예요. 할아버지 몰래요. 하린의 가슴이 아픕니다. 9살 아이가 할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자기를 보러 온다니. 도연아, 그러면 안 돼. 할아버지 말씀 들어야지. 싫어요. 누나 안 보면 너무 슬퍼요. 도연이 울먹입니다. 하린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도연아, 우리 조금만 참자. 응? 할아버지가 허락하시면 그때 보는 거야. 할아버지는 절대 허락 안 하실 거예요. 왜? 누나가 가난하니까요. 그 말이 하린의 가슴을 찌릅니다. 가난. 그렇습니다. 하린은 가난합니다. 재벌 손자와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도연이 붕어빵을 안고 차로 돌아갑니다. 뒤돌아보며 손을 흔듭니다. 하린도 손을 흔듭니다. 차가 떠나갑니다. 양복래가 다가옵니다. 맞지? 재벌이랑 엮이면 안 된다니까. 아줌마, 전 그냥 붕어빵 팔았을 뿐이에요. 에이, 그래도 조심해라. 재벌들은 무서워. 월요일 아침 성북동 골목 입구에 공고문이 붙습니다. 구청 직원이 전봇대에 종이를 붙이고 갑니다. 큰 글씨로 쓰여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 예정 안내. 일시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장소 성북동 일대. 양복래가 아침 장 보러 나왔다가 공고문을 봅니다. 얼굴이 굳습니다. 공고문을 뜯어봅니다. 자세히 읽습니다. 이게 뭐야? 저번 달에도 단속했습니다. 왜 또 하는 걸까요? 양복래는 불안합니다. 점심때 양복래가 하린에게 달려옵니다. 하린은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무릎에 붕대를 감고 절뚝거리며 걷고 있습니다.
할인아. 양복래가 숨을 헐떡이며 부릅니다. 아줌마, 왜 그러세요? 야, 이거 봐. 금요일에 단속 나온대. 양복래가 핸드폰으로 찍은 공고문 사진을 보여줍니다. 할인이 사진을 봅니다.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저번 달에도 했잖아요. 왜 또 해요? 그러게. 이 타이밍이 딱 수상하네. 무슨 타이밍이요? 양복래가 할인을 똑바로 봅니다. 야, 재벌집에 오고 나서부터 이상해. 사고도 나고 단속도 또 나오고. 설마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세상 무서운 거 몰라서 그래. 재벌들은 자기 영역 지키려고 뭐든지 해. 할인은 양복래의 말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찜찜합니다. 정말 우연일까요? 화요일 오후 서울시청 건물입니다. 단속팀 사무실에 백무성 팀장이 앉아 있습니다. 41살의 백무성은 거친 인상입니다. 얼굴에 흉터도 있습니다. 책상 위에 파일이 놓여 있습니다. 성북동 단속 대상 목록입니다. 백무성이 파일을 넘깁니다. 여러 노점상 이름이 나옵니다. 그중 하나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습니다. 정아린 붕어빵 포장마차. 백무성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받습니다. 여보세요? 백 팀장님이십니까? 남자 목소리입니다. 중년 남자 같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제안이 하나 있어서요. 백무성이 경계합니다. 무슨 제안인데요? 이번 금요일 단속, 성북동 붕어빵 포장마차 확실하게 처리해 주세요. 그게 무슨 500만 원 드리겠습니다. 현금으로요. 백무성이 잠시 침묵합니다. 500만 원. 적지 않은 돈입니다. 왜 그 포장마차를 없애려고 하시죠? 그건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일 잘 처리하시면 돼요. 누구 시키는 겁니까? 궁금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건 꽤 높은 분의 부탁이에요. 백무성이 생각합니다. 높은 분, 재벌이나 정치인일 겁니다. 길거리 포장마차 하나 없애는데 500만 원을 쓴다니 뭔가 사연이 있나 봅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맞죠? 아니요. 계획 변경입니다. 금요일 오전 8시로 앞당기세요. 왜요? 공고문에는 10시라고 써놨으니까 그 애가 방심할 겁니다. 8시에 기습하세요. 백무성이 씁쓸하게 웃습니다. 치밀한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일 끝나면 연락 주세요. 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깁니다. 백무성은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양심이 찔립니다. 하지만 돈이 필요합니다. 딸 대학 등록금이 밀렸습니다. 백무성은 파일을 다시 봅니다. 정아린 붕어빵 포장마차. 사진도 붙어 있습니다. 18살 여고생이 붕어빵을 굽고 있는 사진입니다. 미안하다 애야. 나도 먹고 살아야 해서. 같은 시각 성북동 파출소입니다. 서만식 순경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단속 일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한데. 서만식이 화면을 자세히 봅니다. 단속 리스트에 성북동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번 달에는 없었는데 말이죠. 서만식이 수정 기록을 확인합니다. 사흘 전에 누군가 리스트를 수정했습니다. 수정자는 상급기관, 서울시청입니다. 누가 손댔네. 서만식이 중얼거립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왜 갑자기 성북동을 추가했을까요? 서만식은 단속 대상 목록을 봅니다. 여러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띕니다. 정아린 붕어빵 포장마차. 할인씨? 서만식이 놀랍니다. 할인의 포장마차가 왜 단속 대상인가요? 불법도 아닌데 말이죠. 건물주 허락도 받았고 전기세도 내고 있습니다.
서만식은 불안합니다. 뭔가 꼬인 것 같습니다. 할인에게 알려줘야겠습니다. 저녁 6시 할인은 포장마차를 엽니다. 무릎이 아직 아픕니다. 하지만 일해야 합니다. 병원비도 내야 하고 할머니 약값도 내야 합니다. 손님들이 옵니다. 붕어빵을 사갑니다. 할인은 웃으며 팝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합니다. 금요일 단속이 걱정됩니다. 7시쯤 도연이 옵니다. 할인이 반갑습니다. 도연아, 누나. 도연이 달려와 할인을 안습니다. 할인도 안습니다. 학원 끝났어? 네. 요즘 늦게 끝나요. 할아버지가 스케줄 바꾸셨어요. 할인은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일부러 그런 겁니다. 자기를 못 만나게요. 힘들지? 괜찮아요. 누나 보면 힘이 나요. 도연이 환하게 웃습니다. 할인도 웃습니다. 누나, 무릎은 괜찮아요? 응, 많이 나았어. 다행이에요. 도연이 붕어빵을 삽니다. 5개. 할인이 포장해 줍니다. 도연이 하나를 꺼내 먹습니다. 누나. 응? 금요일에 못 올 것 같아요. 왜? 학교에서 현장 학습 가요. 하루 종일이요. 할인이 아쉽습니다. 그래. 재미있겠다. 재미없어요. 누나 못 보는데. 괜찮아. 다음에 보면 되지. 도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표정입니다. 도연이 떠나고 할인은 혼자 붕어빵을 굽습니다. 금요일에 도연이 안 온다니 조금 외로울 것 같습니다. 8시쯤 서만식이 나타납니다. 할인 씨, 순경님 왜 그러세요? 서만식이 숨을 헐떡이며 말합니다. 할인 씨, 금요일 단속 조심하세요. 네, 알고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단속 리스트가 이상해요. 누가 손댄 것 같아요. 누가요? 모르겠어요. 상급기관에서 수정했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할인이 불안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금요일에 포장마차 안 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면 돈을. 할인 씨, 안전이 먼저예요. 서만식이 진지하게 말합니다. 할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요. 조심할게요. 서만식이 떠납니다. 할인은 혼자 남습니다. 생각합니다. 정말 누군가 자기를 노리는 걸까요? 그날 밤 골목 어귀에 검은 승용차가 멈춰섭니다. 차 안에서 남자가 할인의 포장마차를 지켜봅니다. 사진을 찍습니다. 메모를 합니다. 남자는 사복 차림입니다. 사설 탐정 같습니다. 세관그룹에서 고용한 사람일 겁니다. 남자는 전화를 겁니다. 네, 계속 감시 중입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네, 금요일까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차를 몹니다. 할인은 그 차를 봅니다. 또 저 차입니다. 며칠째 보는 것 같습니다. 할인은 불안합니다. 누군가 자기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화요일 할인은 학교에 갑니다. 수업을 듣는데 집중이 안 됩니다. 계속 금요일 생각이 납니다. 단속이 걱정됩니다. 점심시간 친구가 다가옵니다. 할인아, 너 요즘 왜 그래? 무슨 고민 있어? 아니야.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 할인은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방과 후 할인은 포장마차를 엽니다. 평소처럼 붕어빵을 굽습니다. 손님들이 옵니다. 팝니다. 도연이 옵니다. 할인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도연도 웃습니다. 둘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누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릴게요. 뭐라고? 누나 포장마차 단속하지 말라고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왜요?
할아버지가 더 싫어하실 거야. 도연이 고개를 숙입니다. 할인이 도연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괜찮아. 누나가 알아서 할게. 수요일 할인은 불안한 하루를 보냅니다. 학교에서도 포장마차에서도 계속 긴장합니다. 저녁에 양복내가 찾아옵니다. 할인아, 너 금요일 어떻게 할 거냐? 모르겠어요. 야, 그냥 쉬어. 하루 쉰다고 죽지 않아. 하지만 돈보다 네가 중요하다. 양복내가 진심으로 걱정합니다. 할인이 고마워합니다. 목요일 저녁 할인은 포장마차를 정리하며 생각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정말 단속이 올까? 할인은 결심합니다. 내일은 포장마차를 열지 않기로요. 서만식 순경 말이 맞습니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할인은 모릅니다. 단속팀이 시간을 바꿨다는 걸요. 10시가 아니라 8시에 온다는 걸요. 그날 밤 백무성은 팀원들에게 지시합니다. 내일 아침 8시 성북동 집결. 알겠나? 네, 팀장님. 특히 붕어빵 포장마차 확실하게 처리해. 알겠습니다. 백무성은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같은 시각 세광그룹 회장실입니다. 세강은 창밖을 봅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집니다. 세강은 생각합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며칠 더 걸립니다. 그 전까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할인이 정말 자기 딸인지요. 하지만 세강은 불안합니다. 만약 정말 딸이라면, 만약 그렇다면 자기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세강은 서랍을 엽니다. 정미연의 편지를 꺼냅니다. 다시 읽습니다. 우리 딸 할인이를 부탁해요. 세강의 가슴이 아픕니다. 금요일 새벽이 밝아옵니다. 운명의 날입니다. 새벽 5시 할인은 눈을 뜹니다. 오늘은 포장마차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만식 순경 말대로 쉬기로 했죠.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할인은 일어나 할머니를 확인합니다. 말순이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쓰고 있습니다. 숨소리가 평소보다 거칩니다. 할머니? 할인이 조심스럽게 부릅니다. 말순이 눈을 뜹니다. 할인아. 네, 할머니. 괜찮으세요? 숨이 좀 차네. 할인이 걱정됩니다. 이마에 손을 댑니다. 뜨겁습니다. 열이 있습니다. 할머니,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돼. 아니에요. 열도 있으시고. 할인은 핸드폰을 꺼냅니다. 119를 누릅니다. 구급차를 부릅니다. 20분 후 구급차가 옵니다. 구급대원들이 올라와 말순을 들것에 눕힙니다. 할인이 따라탑니다. 할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할인이 할머니 손을 잡습니다. 떨리는 손입니다.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합니다. 사이렌이 울립니다. 할인은 창밖을 봅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같은 시각 성북동 골목입니다. 백무성 팀장이 이끄는 단속팀 트럭 세대가 골목에 들어섭니다. 오전 8시입니다. 공고문에 쓴 시간보다 2시간 빠릅니다. 용역 직원 10여 명이 트럭에서 내립니다. 백무성이 확성기를 듭니다. 이 일대 불법 노점 철거 들어갑니다. 하지만 골목은 조용합니다. 아침 8시라 포장마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녁에나 나오니까요. 백무성이 부하에게 묻습니다. 붕어빵 포장마차 어디 있어? 저기 건물 옆에 접어놓은 것 같은데요. 부하가 가리킵니다. 할인의 포장마차가 접혀서 건물 옆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가져와. 용역들이 포장마차를 끌고 옵니다. 백무성이 봅니다. 낡은 손수레, 오래된 붕어빵 기계,
작은 천막. 이거 다 트럭에 실어. 네, 팀장님. 용역들이 포장마차를 트럭에 싣기 시작합니다. 붕어빵 기계를 들어 올립니다. 천막을 뜯습니다. 양복래가 집에서 이 장면을 봅니다. 창문 너머로 봅니다. 얼굴이 굳습니다. 아, 뭐 하는 짓이야? 양복래가 뛰어나옵니다. 잠옷 차림입니다. 단속팀한테 달려갑니다. 지금 8시잖아. 공고문에 10시라고 써놨잖아. 백무성이 서류를 꺼냅니다.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합법적인 단속이에요. 합법? 이게 무슨 합법이야. 시간도 안 지키고. 아주머니 방해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할 수 있어요. 백무성이 차갑게 말합니다. 양복래가 이를 악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포장마차가 트럭에 실립니다. 붕어빵 기계, 천막, 의자, 테이블 모든 게 실립니다. 양복래가 핸드폰을 꺼냅니다. 할인에게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받지 않습니다. 병원이라 핸드폰을 꺼놨나 봅니다. 서만식 순경이 달려옵니다. 숨을 헐떡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시간이 10시라고 했잖아요. 백무성이 서류를 보여줍니다. 계획 변경 통보 받으셨을 텐데요. 그런 거 못 받았는데요. 그건 순경님 문제죠. 서만식이 분합니다. 하지만 백무성이 내민 서류는 합법적입니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트럭이 떠납니다. 할인의 포장마차를 싣고 갑니다. 양복래와 서만식이 멍하니 서 있습니다. 젠장. 서만식이 욕을 합니다. 양복래가 눈물을 닦습니다. 저애 어쩌나. 이거 없으면 돈을 어떻게 벌어. 병원 응급실 할인은 의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수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가 나옵니다. 젊은 남자 의사입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환자분 상태가 안 좋습니다. 폐렴이 심하게 악화됐어요. 할인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즉시 입원이 필요합니다. 상급병실로 옮겨서 집중치료 받아야 해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의사가 잠시 망설입니다. 일주일에 3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할인이 비틀거립니다. 300만 원. 일주일에 300만 원이라니. 어떻게 마련합니까? 선생님, 제가 돈을 마련해 볼게요. 일단 응급실에만 계셔도 될까요? 의사가 고개를 젓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응급실도 위험합니다.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할인은 무너집니다. 눈물이 납니다. 어떡하죠? 돈이 없는데. 포장마차도 오늘 안 열었는데. 제발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할인이 애원합니다. 의사가 안쓰러워합니다. 최대한 기다려드릴게요. 하지만 오늘 중으로는 결정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나갑니다. 할인은 응급실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감쌉니다. 울먹입니다.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양복래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10통 넘게 와 있습니다. 문자도 와 있습니다. 할인아, 큰일 났다. 포장마차 가져갔어. 단속팀이 8시에 왔어. 할인이 문자를 읽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포장마차를 가져갔다니. 그럼 이제 어떻게 돈을 법니까? 할인은 통장을 확인합니다. 잔액은 2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할인은 절망합니다. 할머니는 위험하고 포장마차는 없어지고 돈도 없습니다. 오전 10시 할인은 여전히 응급실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잠도 못 잤습니다.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옵니다. 보호자분? 할인이 고개를 듭니다. 네. 환자분 상급병실로 옮겼습니다. 할인이 놀랍니다.
네, 제가 아직 결정 안 했는데요. 병원비가 완납됐습니다. 뭐라고요? 할인이 벌떡 일어섭니다. 누가 냈는데요? 간호사가 고개를 젓습니다. 익명입니다. 일주일치 전액 완납하셨어요. 익명이요? 그게 무슨... 저희도 잘 모릅니다. 오전 9시쯤 누군가 수납처에 오셔서 현금으로 내셨다고 해요. 할인은 믿기지 않습니다. 누가 300만 원을 냈다는 겁니까? 익명으로요. 혹시 어떤 분이셨는지 알 수 있나요? 글쎄요. 수납처에 물어보세요. 간호사가 가고 할인은 수납처로 달려갑니다. 수납처 직원에게 묻습니다. 저 고말순 환자 병원비 내신 분이 누군지 알 수 있나요? 익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분이었어요? 남자요? 여자요? 직원이 생각합니다. 중년 남자분이었어요. 정장 입으셨고요. 나이는 어느 정도? 40대 중반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할인은 생각합니다. 중년 남자, 40대, 정장, 누굴까요? 재벌 회장님일까요? 도연이 할아버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 할인은 상급 병실로 갑니다. 말순이 깨끗한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쓰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호흡입니다. 할인은 할머니 손을 잡습니다. 할머니, 누군가 우리를 도와줬어요. 말순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잠들어 있습니다. 할인은 할머니 손을 꽉 쥡니다. 복도에서 할인은 생각합니다. 누가 도와준 걸까요? 왜 익명으로? 무슨 의도지? 양복래의 말이 떠오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조심하라고. 할인은 불안합니다. 감사하지만 동시에 두렵습니다. 정호 세광그룹 회장실입니다. 세강은 비서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병원비 처리했습니다. 회장님. 흔적은 없습니다. 완전히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세강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학생은 아직 모르나? 네, 누가 냈는지 모릅니다. 세강은 창밖을 봅니다. 햇살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세강의 마음은 어둡습니다. 딸일지도 모르는 아이에게 이런 식으로 도움을 줍니다. 당당하게 도울 수도 없고 숨어서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실장, 포장마차 단속은 어떻게 됐나? 실장이 당황합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성북동 단속 말이야. 오늘 있었잖아. 저희가 지시한 건 아닌데요. 세강의 눈이 날카로워집니다. 뭐? 저희는 단속 지시 안 했습니다. 세강이 일어섭니다. 그럼 누가 한 거야? 모르겠습니다, 회장님. 세강은 불안해집니다. 자기가 지시하지 않았는데 단속이 됐다니. 그럼 누가 한 겁니까? 당장 조사해. 누가 뒤에서 손 썼는지 알아내. 알겠습니다. 실장이 나갑니다. 세강은 혼자 서 있습니다. 누군가 할인을 노리고 있습니다. 세강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요. 세강은 장유철을 떠올립니다. 사촌 동생, 부회장, 그 남자가 한 짓일까요? 세강은 주먹을 줍니다. 만약 장유철이 했다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할인이 눈을 감습니다. 어지럽습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납니다. 할인아, 이 문제 풀어볼래? 선생님이 부릅니다. 할인이 고개를 듭니다. 일어서려 합니다. 그 순간 세상이 빙글빙글 돕니다. 할인의 몸이 앞으로 쓰러집니다. 쿵! 책상이 넘어갑니다. 할인이 바닥에 쓰러집니다. 반 아이들이 소리칩니다. 선생님, 할인이가 쓰러졌어요. 선생님이 달려옵니다. 할인을 흔듭니다. 할인아, 정신 차려. 할인은 눈을 뜨지 못합니다.
의식이 흐릿합니다. 누가 119 불러. 한 학생이 전화를 겁니다. 구급차를 부릅니다. 15분 후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할인이 들것에 실립니다. 병원으로 향합니다. 응급실 할인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봅니다. 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말순이 있는 병원으로 전화가 갑니다. 간호사가 말순 병실로 달려옵니다. 보호자분, 손녀분이 다른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말순이 놀랍니다. 뭐라고? 할인이가? 네, 학교에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말순이 일어나려 합니다. 하지만 몸에 힘이 없습니다. 간호사가 말립니다. 보호자분은 안정하셔야 해요. 할인이 봐야 해. 말순이 웁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옵니다. 제가 모시고 갈게요. 말순이 휠체어에 앉습니다. 산소통을 달고 갑니다. 간호사가 밀어줍니다. 같은 병원 2층 응급실입니다. 의사가 할인 검사 결과를 봅니다. 표정이 굳습니다. 말순이 휠체어를 타고 도착합니다. 선생님, 우리 손녀 어떻게 됐어요? 의사가 말순을 봅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빨리 말씀해 주세요. 환자는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뭐라고요? 며칠 동안 제대로 식사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저혈당, 탈수, 영양 결핍이 심각합니다. 말순이 할인 침대로 다가갑니다. 할인은 링거를 맞으며 잠들어 있습니다. 창백한 얼굴입니다. 할인아. 말순이 손녀 손을 잡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잡습니다. 이 할미 때문에, 다 이 할미 때문이다. 말순이 웁니다. 간호사가 휴지를 건넵니다. 복도 끝 세강이 서 있습니다. 비서 없이 혼자 왔습니다. 응급실 창문 너머로 할인을 봅니다. 링거를 맞고 누워있는 할인을 봅니다. 세강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손이 떨립니다. 주먹을 줍니다. 영양실조. 18살 소녀가 영양실조로 쓰러졌습니다. 먹지 못해서, 돈이 없어서. 세강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만약 저 아이가 정말 자기 딸이라면, 만약 그렇다면 세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강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냅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겁니다. 실장, DNA 검사 결과 언제 나와? 내일 오전 중에 나옵니다, 회장님. 빨리 못해? 최대한 서두르고 있습니다. 세강은 전화를 끊습니다. 다시 창문 너머를 봅니다. 할인은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세강은 돌아섭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멈춥니다. 뒤돌아봅니다. 다시 창문 너머를 봅니다. 세강은 괴롭습니다. 들어가고 싶습니다. 할인에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아직 확신이 없으니까요. 세강은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내려갑니다. 주차장으로 갑니다. 차에 탑니다. 운전석에 앉습니다. 세강은 핸들을 잡습니다. 이마를 핸들에 댑니다. 숨을 깊이 쉽니다. 미연아. 세강이 중얼거립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내가 뭘 한 거냐고. 세강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핸들에 떨어집니다. 저녁 7시 할인이 눈을 뜹니다. 천장이 보입니다. 링거가 꽂혀 있습니다. 할머니. 할인이 고개를 돌립니다. 말순이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할인 손을 잡고 있습니다. 할인아, 깼냐? 할머니, 왜 여기 계세요? 쉬셔야죠. 괜찮아. 너 걱정돼서. 할인이 일어나려 합니다. 말순이 말립니다. 가만히 있어라. 선생님이 링거 다 맞을 때까지 쉬래. 저 괜찮아요. 괜찮긴. 영양실조래. 밥을 언제 먹었냐? 할인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말순이 운다. 미안하다 할인아. 이 할미 때문에.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할인이 할머니를 안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전 괜찮아요. 하지만 할인도 옵니다. 둘은 끌어안고 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가 이 장면을 봅니다.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날 저녁 세광그룹 회장 저택입니다. 도연이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밥을 먹지 않습니다. 세강이 묻습니다. 도연아, 왜 안 먹어? 배 안 고파요. 아파? 아니요. 그냥. 도연이 고개를 숙입니다. 세강이 봅니다. 손자 표정이 어둡습니다. 도연아, 무슨 일 있어? 할아버지. 응? 누나 괜찮을까요? 세강의 손이 멈춥니다. 무슨 누나? 붕어빵 누나요. 포장마차 없어졌잖아요. 할머니도 아프시고. 세강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도연이 세강을 봅니다. 할아버지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도연아, 누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절 구해줬잖아요. 세강이 한숨을 쉽니다. 도연아, 세상은 복잡해. 할아버지가 함부로 도울 수 없어. 왜요? 그냥. 도연이 눈물을 글썽입니다. 할아버지는 돈이 많잖아요. 왜 누나 안 도와줘요? 세강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도연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섭니다. 전 안 먹을래요. 도연이 방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세강은 혼자 남습니다. 세강은 식탁을 봅니다. 음식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먹고 싶지 않습니다. 세강은 서재로 갑니다. 책상 서랍을 엽니다. 정미연 봉투를 꺼냅니다. 편지를 읽습니다. 우리 딸 할인이를 부탁해요. 세강은 편지를 꽉 쥡니다. 손이 떨립니다. 미안해, 미연아. 내가 늦었어. 너무 늦었어. 세강이 흐느낍니다. 54세 재벌 회장이 서재에서 혼자 옵니다. 밤하늘에 별이 뜹니다. 차가운 겨울밤입니다. 병원 옥상 할인은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를 밀고 나옵니다. 둘은 밤하늘을 봅니다. 할머니, 별 예쁘죠? 그래, 예쁘다. 우리 괜찮을 거예요. 그래, 괜찮을 거야.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걸요. 할인은 하늘을 봅니다. 눈을 감습니다. 기도합니다.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하늘은 조용합니다. 월요일 아침 할인은 학교 교실에서 쓰러집니다. 수학 시간 선생님이 문제를 내자 일어서려다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심각한 영양실조였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결과였죠. 말순이 휠체어를 타고 응급실에 왔습니다. 링거 맞고 누운 손녀를 봅니다. 이 할미 때문에, 다 이 할미 때문이다. 말순이 웁니다. 할인도 깨어나서 웁니다. 둘은 끌어안고 웁니다. 복도 끝 세강이 서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할인을 봅니다. 손이 떨립니다. 주먹을 줍니다. 18살 소녀가 굶어서 쓰러졌습니다. 세강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화요일 오전 세강은 비서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회장님, DNA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부녀관계 확률 99.99%입니다. 세강의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딸입니다. 정말 딸이었습니다. 미연아, 미안해. 너무 늦었어. 세강이 흐느낍니다. 화요일 저녁 8시 한겨울밤입니다. 성북동 골목, 낮에 비가 내렸습니다. 골목 바닥은 진흙과 오물로 범벅입니다. 철거된 포장마차 잔해가 흩어져 있습니다. 부서진 붕어빵 틀, 찢어진 천막, 그 사이로 흐르는 흙탕물.
세강이 검은 세단에서 내립니다. 도연도 함께 있습니다. 골목 안으로 걸어갑니다. 할인이 병원에서 나와 골목으로 옵니다. 포장마차 자네를 보러 왔습니다. 왼팔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습니다. 토요일 트럭 사고 부상입니다. 무릎에도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할인이 자네 앞에 섭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1년 넘게 일한 포장마차가 부서져 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돌아봅니다. 세강이 서 있습니다. 도연도 함께 있습니다. 세강이 천천히 다가옵니다. 할인 앞에 섭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흙탕물 속에 두 무릎을 완전히 꿇어앉습니다. 캐시미어 코트가 진흙으로 얼룩집니다. 수백만 원짜리 수제 구두가 오물에 잠깁니다. 세강은 고개를 푹 숙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할인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부녀관계 99.99%. 넌 내 딸이야. 정말 내 딸이야. 할인이 멍하니 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연이 할인 손을 꼭 잡습니다. 누나, 우리 가족이에요. 할아버지, 누나는 나 버린 적 없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또박또박합니다. 양복내가 골목 안쪽에서 달려옵니다. 할인아, 괜찮냐? 할인을 끌어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웅성거립니다. 저게 세광그룹 회장 아냐? 재벌이 왜 저기서 무릎 꿇고 있어? 세강이 계속 말합니다. 미안해. 아빠가 너무 늦게 왔어. 18년 동안 너를 찾지 못했어. 내 엄마 미연이가 편지를 남겼는데 나는 20년 동안 열지 못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인은 여전히 멍합니다. 눈동자에 아무런 감정도 없습니다. 분노도 기쁨도 슬픔도 없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세강을 내려다볼 뿐입니다. 양복내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립니다. 할인아, 이게 무슨 꼴이냐? 할인이 뒤로 물러섭니다. 세강에게서 멀어집니다. 아니에요. 전 그냥 정할인이에요. 가난한 여고생이에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세강이 손을 뻗습니다. 할인아, 제발. 오지 마세요. 할인이 소리칩니다. 그리고 뛰기 시작합니다.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누나. 도연이 부릅니다. 하지만 할인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계속 뜁니다. 숨이 차오릅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세강은 흙탕물 속에 무릎 꿇고 앉아 있습니다. 캐시미어 코트는 진흙투성이입니다. 값비싼 구두는 오물에 잠겨 있습니다. 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도망쳤습니다. 세강은 하늘을 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미연아, 내가 뭘 한 거야? 골목 입구에 취재진 차량이 도착합니다.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밤 11시 뉴스 속보가 터집니다. 세광그룹 윤세강 회장, 잃어버린 딸 찾아. DNA 검사로 확인된 친딸은 성북동에서 붕어빵 장사하던 18살 여고생. 할인은 뜁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뜁니다. 숨이 차오릅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재벌 회장의 딸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자기는 그냥 가난한 여고생입니다. 버스 정류장에 주저앉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핸드폰이 울립니다. 양복내, 도연 모르는 번호. 모두 받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끕니다. 2시간 후 병원으로 향합니다. 할머니 병실 문을 엽니다.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옵니다. 세광그룹 윤세강 회장, 잃어버린 딸 찾아. DNA 검사로 확인된 친딸은 성북동에서 붕어빵 장사하던 18살 여고생. 말순이 할인을 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할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말순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 내 아버지가 재벌이라고. 하지만 절대 찾지 말라고 하셨어. 왜요? 너를 지키고 싶으셨어. 재벌 세계는 무섭다고. 할인이 흐느낍니다. 그럼 전 뭐예요? 저는 누구예요? 넌 정할인이야. 할매가 키운 손녀야.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야. 둘은 끌어안고 옵니다. 밤 11시 옥상에 올라갑니다. 차가운 바람이 붑니다. 할인은 생각합니다. 아버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단어입니다. 핸드폰을 켭니다. 문자들이 와 있습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할인아, 아버지다. 제발 만나자. 아버지다. 낯선 단어입니다. 답장을 쓰지 않습니다. 수요일 아침 학교에 갑니다. 복도를 걸으니 학생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애가 재벌 딸이래. 붕어빵 팔던 애가. 할인은 고개를 숙이고 교실로 향합니다. 친구들도 이상하게 봅니다. 말을 걸지 않습니다. 할인은 외롭습니다. 점심시간 양복내가 찾아옵니다.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인아, 밥 먹었냐? 아줌마. 할인이 양복내를 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양복내가 등을 두드립니다. 저녁 도연이 병원에 옵니다. 누나, 우리 이제 가족이에요. 할인은 웃을 수가 없습니다. 누나, 할아버지 만나주세요.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알았어요. 기다릴게요. 도연이 나갑니다. 목요일 말순이 말합니다. 만나는 게 좋지 않겠냐? 내 아버지야. 전 준비가 안 됐어요. 할인이 창밖을 봅니다. 비가 내립니다. 옥상에 올라갑니다. 빗소리를 듣습니다. 전 누구일까요? 정할인일까요? 윤할인일까요? 핸드폰이 또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받습니다. 할인아. 세강의 목소리입니다. 나야,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 내 어머니 이야기도 해주고 싶어. 할인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엄마 이야기. 궁금합니다. 내일 오후 2시 병원 카페테리아에서요. 알았어. 꼭 갈게. 전화가 끊깁니다. 내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금요일 오전 세광그룹 이사회실입니다. 세강이 상석에 앉습니다. 오늘 이사회는 장유철 부회장 해임권을 다룹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립니다. 장유철이 일어섭니다. 형님, 이건 부당합니다. 앉아. 세강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장유철 부회장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회사 자원을 남용했습니다. 성북동 단속, 철거 모두 그가 조종했습니다. 세강이 서류를 던집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그 여학생 때문에. 친척 임원이 말합니다. 그 여학생이 아닙니다. 내 딸입니다. 정아리는 내 친딸입니다. 이사회실이 조용해집니다. DNA 검사로 확인됐습니다. 99.99% 장유철이 비웃습니다. 길거리 여학생이 갑자기 따님이라고요? 세강이 책상을 칩니다. 입 닥쳐. 내가 내 딸을 괴롭혔어. 나는 이제 아버지 노릇할 거야. 내 딸 지킬 거야. 세강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표결에 들어갑니다. 찬성하시는 분? 11명이 손을 듭니다. 장유철, 너는 해임이야. 경비들이 장유철을 끌고 나갑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비는 계속 내립니다. 할인은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사람처럼 서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 병원 카페테리아입니다. 할인은 구석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세강이 들어옵니다. 정장 차림입니다.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습니다. 수염이 자라 있습니다. 앉아도 될까? 할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세강이 앞자리에 앉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침묵이 흐릅니다. 세강이 먼저 입을 엽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18년 동안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몰랐어. 할인이 세강을 봅니다. 왜 몰랐어요? 내 엄마가 말하지 않았어. 편지 한 통만 남기고 떠났어. 세강이 편지를 꺼냅니다. 할인에게 건넵니다. 할인이 펼칩니다. 엄마 글씨입니다. 세강 씨, 저는 이미 멀리 떠나 있을 겁니다. 가난한 저와 재벌인 당신은 어울리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딸 할인이를 부탁해요.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세강도 웁니다. 엄마가 왜 떠났어요? 내가 약했어. 집안 압력에 굴복했어. 미연이한테 헤어지자고 했어. 그게 30살 때였어. 세강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미연이가 떠났어. 나중에 편지가 왔어. 하지만 열지 않았어. 20년 동안 열지 못했어. 그럼 제가 태어난 것도 몰랐어요? 응. 만약 알았다면 절대 떠나보내지 않았어. 세강이 DNA 검사 결과지를 꺼냅니다. 부녀관계 확률 99.99%. 너는 내 딸이 맞아. 할인이 서류를 봅니다. 정할인, 윤세강, 부녀관계. 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인아, 나는 너를 집으로 데려가고 싶어. 할인이 고개를 젓습니다. 싫어요. 전 정할인이에요. 할머니랑 사는 게 좋아요. 할인아, 하지만 넌 내 딸이야. DNA가 그렇다고 해도 전 18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았어요. 세강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시간을 줄게. 하지만 나는 포기 안 할 거야. 할인이 일어섭니다. 저 이제 갈게요. 할머니 병원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낼게. 필요 없어요. 전 제 힘으로 할 거예요. 할인이 나갑니다. 세강은 혼자 남습니다. 복도에서 할인은 벽에 기댑니다. 숨을 깊이 쉽니다. 모든 게 사실입니다. 자기는 재벌 딸입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병실로 돌아갑니다. 말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땠니? DNA 검사 결과 맞대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모르겠어요. 말순이 할인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내 인생이야. 내가 결정해. 오후 5시 도연이 옵니다. 누나, 우리 집에 놀러 와요. 할아버지가 오래요. 할인이 망설입니다. 도연이 손을 잡습니다. 제발이요. 할인이 도연 얼굴을 봅니다. 순수한 눈빛입니다. 알았어. 주말에 갈게. 정말요? 응. 도연이 뛰어서 좋아합니다. 그날 저녁 세강은 회장실에 앉아 있습니다. 비서가 들어옵니다. 따님께서 주말에 댁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세강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정말? 네. 도련님이 초대하셨다고 합니다. 세강은 웃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 짓는 웃음입니다. 세강은 미연의 편지를 꺼냅니다. 미연아, 우리 딸 만났어. 너를 닮아서 참 예뻐. 이제부터라도 잘할게. 밤하늘에 별이 뜹니다. 할인은 옥상에 올라갑니다. 별을 봅니다. 엄마, 저 아빠 만났어요.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바람이 붑니다. 할인은 따뜻함을 느낍니다. 엄마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해라. 할인은 웃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별이 반짝입니다. 토요일 아침 할인은 일찍 일어납니다. 샤워를 합니다. 제일 깨끗한 옷을 입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전 10시
검은 세단이 도착합니다. 김 기사가 내립니다. 할인이 나옵니다. 말순이 휠체어에 앉아 배웅합니다. 잘 다녀와라. 네, 할머니. 할인이 차에 탑니다. 도련님 댁으로 가겠습니다. 차가 출발합니다. 할인은 창밖을 봅니다. 마음이 떨립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됩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차가 강남 저택에 도착합니다. 넓은 정원이 보입니다. 할인의 눈이 커집니다. 도연이 뛰어나옵니다. 누나, 할인을 안습니다. 세강이 나옵니다. 편한 옷차림입니다. 할인아, 왔구나. 네. 세강이 정원을 걸으며 말합니다. 여기가 내 엄마가 좋아하던 곳이야. 내 엄마는 장미를 정말 좋아했어. 정원 한쪽에 장미 화단이 있습니다. 매년 봄마다 피워. 내 엄마를 생각하면서 할인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점심시간입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습니다. 갈비찜, 불고기, 된장찌개, 따뜻한 밥상입니다. 도연이 반찬을 놓아줍니다. 누나, 맛있어요. 할인이 한 숟가락 먹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왜 우니? 세강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할머니랑 단둘이 먹던 밥상이랑 너무 달라서요. 식사 후 도연이 2층으로 안내합니다. 누나 방이에요. 문을 엽니다. 넓은 방입니다. 새 가구들, 새 책들, 새 옷들이 가득합니다. 이거 다 져주시는 거예요? 네. 할인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책상 위에 액자가 놓여 있습니다. 젊은 여자가 웃고 있습니다. 엄마, 응. 할아버지가 준비하셨어. 할인이 액자를 안습니다. 서재에서 세강이 통장을 건넵니다. 내 계좌야. 10억 원 넣어뒀어. 이렇게 많은 돈을. 넌 내 딸이야. 당연한 권리야. 할인이 세강을 봅니다. 할머니도 이 집에서 모실 수 있을까요? 세강이 놀랍니다. 그리고 웃습니다. 당연하지. 어르신은 내 할머니잖아. 저녁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도연이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거 누나 그린 거예요. 붕어빵 굽는 할인과 옆에 서 있는 도연. 둘 다 웃고 있습니다. 액자에 넣어서 누나 방에 걸어 놓을래요. 고마워, 도연아. 밤, 할인은 자기 방 창가에 섭니다. 별이 보입니다. 세강이 문을 두드립니다. 들어가도 될까? 네. 세강이 들어옵니다. 할인아, 이거. 작은 상자를 건넵니다. 할인이 엽니다. 목걸이가 있습니다. 내 엄마 거야. 미연이가 제일 아끼던 거야. 이제 내 거야. 할인이 목걸이를 목에 겁니다. 예쁘다. 엄마 닮아서 너도 예뻐. 세강이 말합니다. 할인아, 나 아빠라고 불러줄 수 있니? 할인이 망설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아빠. 세강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고마워, 할인아. 일요일 아침 성북동 복지관입니다. 새 포장마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입니다. 할인이 앞치마를 두릅니다. 붕어빵 기계 앞에 섭니다. 도연이 옆에서 돕습니다. 누나,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반죽 좀 저어줄래? 네. 세강이 멀리서 지켜봅니다. 웃고 있습니다. 말순이 휠체어를 타고 옵니다. 간호사가 밀어줍니다. 어르신 오셨습니까? 세강이 인사합니다. 우리 손녀 보러 왔지요. 어르신, 저희 집에서 사시죠? 할인이랑 함께요. 말순이 울먹입니다. 고맙소. 할인이 붕어빵을 굽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퍼집니다. 아이들이 줄을 섭니다. 따뜻한 붕어빵이에요. 할인이 웃으며 건넵니다. 아이들이 환하게 웃습니다. 할인의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양복내가 옵니다. 할인아,
잘 지내냐? 네, 아줌마. 덕분에요. 재벌집 며느리 아니고 딸이 됐네. 팔자 좋다. 양복네가 웃습니다. 서만식 순경도 옵니다. 하린 씨, 축하해요. 감사해요, 순경님. 복지관 직원이 나옵니다. 사진 찍겠습니다. 모여주세요. 네 사람이 모입니다. 세강, 말순, 할인, 도연. 포장마차 앞에 섭니다. 하나, 둘, 셋. 붕어빵. 찰칵. 첫 가족 사진입니다. 오후 세강이 발표합니다. 오늘부로 정미연 고말순 장학재단을 설립합니다. 가난한 학생들을 돕는 재단입니다. 초기 출연금 100억 원입니다. 박수가 터집니다. 할인이 세강을 봅니다. 아빠 고마워요. 아니야. 당연한 일이야. 저녁 네 사람은 세강 저택으로 돌아갑니다.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입니다. 도연이 말합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죠? 세강이 웃습니다.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할인이 창밖을 봅니다. 별이 뜹니다. 엄마가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엄마, 전 이제 괜찮아요. 아빠도 만났고 가족도 생겼어요. 행복해요. 할인이 중얼거립니다. 성북동 복지관, 포장마차 간판이 밤하늘 아래 빛납니다. 할인이네 붕어빵 사랑과 정성으로 겨울 햇살이 간판을 비춥니다. 붕어빵 냄새가 퍼집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게 가족입니다.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입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화면이 천천히 멀어집니다. 간판이 작아집니다. 별이 반짝입니다. 할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마음에 어떻게 남으셨나요? 할인 씨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말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모여 더 큰 감동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햇살 같은 인생 사연이었습니다.